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만원대 바닥 다지면서 월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1차 목표 주가는 17만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2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국민주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민주, 삼성전자가 올해는 상승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아쉽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빨라도 내년 3월 4월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렌드포스라든지 디램 익스체인지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전망하는 보고서들을 참고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내년 중반 이후에 회복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보다는 조금 빠르게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 4월달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연초에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이죠. 하락을 하다가 이후에 3월달 바닥 다지고 쭉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10만 전자 갈 것처럼 했지만은 쭉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이 상황들 속에서 개인들은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는지, 이게 본인인지 아니면 남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외국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좀 볼 건데요. 작년 1월달부터 한번 볼게요. 1월달부터 보게 되면, 자, 전반적으로 작년에 하락할 때 개인들 매수는 잘 했어요. 매수는 잘 했다가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 개인들은 정체 상태에 보이고,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승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니까 개인들이 주저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장 11개월 동안 많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아쉬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제의 삼성전자 상승을 보고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엇갈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이제부터 삼성전자 사도 되고, 삼성전자도 사도 되고,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도 2배짜리 레버리지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거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올해 8월 달에 이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모건 스탠리가 디램 업황이 돼서 긴 겨울로 들어갔다, 이 보고서 나오면서 하락을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서버용 디램은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0월달 와서 수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엇박이 난 겁니다. 엇박이 난 거예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때 당시에 안 좋게 얘기했다가 8만원까지 주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8만원까지 빠지지 않았어요. 하이닉스가 9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사도 되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8만원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좀 더 빠지면 더 싸게 사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갭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상승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어쨌든 모건 스탠리의 전망치가 제일 맞았어요. 목표 주가 8만원. 그리고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다. 의견이. 자, 모건 스탠리 삼성전자 예상보다 덜 나빠. 목표 주가 95,000원. 지금 74,600원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 덜 나쁜 편이라고 수정했다. 목표가는 95,000원 유지했다. 메모리 가격이 약세이긴 하나 4분기 가격은 예상보다 덜 나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절적 수요로 인해 1분기는 약세가 지속되는 반면 2022년에는 생산업체의 낮은 재고, 클라우드 서버 강세로 인해 다운 사이클이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4분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1분기에 약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1분기 계절적 수요로 인해 1분기는 약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4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분기도 생각보다 더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이
올 연말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디램 가격. 그러면은 디램 가격 바닥이 잡히게 된다라면은 미리 삼성전자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주된 캐시카우가 메모리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자, 2020년 7월 달에,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7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원자력 관리가 쭉쭉 날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올 초에 또 미국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물론 작년부터 갔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연초에 미국 투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GM과의 합작법인, 그리고 삼성 SDI도 미국에 투자 결정을 했죠.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말에 어쨌든 미국 투자를 거의 확정짓는 분위기예요. 이거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고 언제 하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고, 단지 지역을 텔러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파운드리가 있는 오스틴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스틴 팹을 확장을 할 것이냐 증설할 것이냐, 텔러시에 신규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자, 그동안 미국, 좀 저렴한 표현 좀 쓸게요. 그동안 미국 코인을 타게 되면은 다 주가들이 잘 갔죠. 삼성전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때 매도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존버입니다. 존버. 지금까지가 존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계속 존버라는 거죠. 그동안 삼성전자 되게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추천한 적도 없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리 봐야 된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변화, 개인들 800만 주 어제 매도 나왔어요. 그런데 기관이 303만 주, 외국인이 57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수급에 대한 큰 변화가 생겼죠. 수급에 대한 개인이 큰 매도를 했습니다. 어느 주체든 대량 매수가 됐던,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됐을 때 변곡점이 발생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어저께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상승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결론,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매도하면 안 된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 자,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오늘 3%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똑같은 IT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먼저 할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히든 종목의 주가가 요것도 연초에 애플카 이슈 반영되면서 상승 나왔다가 17만원이 저항이 됐어요. 17만원이 저항이 됐고, 그리고 난 뒤에 17만원 돌파가 안 되다 보니까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그리고 나서 21선 저항, 12만원대 바닥 다지면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5일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 21선을 다시 한번 이탈을 안 하면 됩니다. 5일선을 지지받던 21선 지지받던 하면 돼요. 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났고 5일선 지지를 받던 21선 지지를 받던, 이제 단기 추세가 다시 데드크로스만 안 나면 됩니다. 데드크로스가, 이런 데드크로스가 안 나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5일선을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서 5일선 쭉 타고 우상향이 될 겁니다. 우상이 될 거예요. 그런 흐름만 나와줘도 됩니다. 그런 흐름만 나와주면 되고, 이제부터 이 히든 종목의 목표 주가는 단연 17만원입니다. 241선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히든 종목은 소위 말하는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17만원입니다. 전문가님, 이전에 전고점 아랫부분의 목표가 잠다고 하지 않았나요? 17만원은 전고점 아닌가요? 이것도 어찌 보면 명백히 전고점 20만원 아래 구간이라 보는 것도 맞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20만원 아래 구간이 17만원 구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돼요. 15만원. 그래서 15만원, 17만원 돌파를 각각 확인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애플카, 어쨌든 애플과 끈끈한 인연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은 알파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